처음 만나는 액세스 2019.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을 작성하고 편집하는 방법,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작성 및 편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테이블 하는데 테이블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소의 장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한글이나 워드로 문서를 만든다고 하면 페이지, 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액세스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정보 단위로서, 최소 단위로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사용이 돼야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최소 1개 이상의 테이블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기본이 되는 테이블을 작성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데이터 시트 보기라는 메뉴를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는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서 편집하시는 그러한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약간 그 엑셀의 그 표 같은 느낌, 한글로 따지면 표고 엑셀 같은 느낌으로 이제 각각의 칸들이 구분되어져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는 데이터 시트 보기가 기본 값이에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새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하니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테이블의 내용을 새롭게 입력을 한다거나 뭐 수정한다거나 또 필요 없다고 하면 필요 없는 줄을 삭제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시트 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테이블을 작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장 먼저 설정이 돼야 되는 부분은 바로 디자인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자, 디자인 보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 들어가시면요. 여기서 두 번째 디자인 보기를 선택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뉴가 조금 바뀌어져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필드 이름과 데이터 형식을 무엇으로 할 건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아이디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아이디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필드 이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필드의 제목, 필드 이름은 무엇으로 할래? 그리고 그 안에는 뭐 1년 번호, 숫자를 넣겠다. 아니면 뭐 날짜를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테이블에 대한 구성, 틀을 설정하는 부분이 디자인 보기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이 데이터 시트 보기구나. 이러한 차이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보기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죠? 디자인 보기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디자인 보기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일단 테이블을 먼저 저장을 하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일단 지난 시간에 빈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들고 저장하는 것까지는 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안에 최소 1개 이상의 테이블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바로 무엇 설정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데이터의 테이블을 설정하는 거가 되겠죠. 그 테이블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목 필드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말 그대로 필드 제목을 명시를 해주시고 그다음 데이터 형식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세스 2019로 화면을 살짝 쿵 이동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그냥 빈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일에서 빈 데이터베이스 누르셔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1 테이블 작성 작업점 파일을 먼저 불러오신 다음에 저와 같이 이렇게 작업을 실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저처럼 아무것도 안 뜬 상태가 되실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상단에 있는 만들기에 들어가시면 테이블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말 그대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테이블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로 내용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보기라고 하는 모드로 테이블을 우선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메뉴가 테이블 도구 필드입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왼쪽에 보시면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보기 하단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디자인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선택이 됩니다. 이 디자인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면서 테이블의 이름을 명시를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테이블의 형태가 디자인 보기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디자인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디자인 보기로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모드가 디자인 보기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편집 상태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 도구 디자인이란 메뉴가 있죠. 여기서 보기에 들어가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얘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법을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법만 하시면 그 단편적인 모습밖에 사람의 시야가 안 생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러한 요소들을 꼭 기억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실력, IT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테이블 제목, 테이블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테이블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테이블의 이름을 새 테이블 만들기 연습이라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테이블 만들기 연습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새 테이블 만들기 연습이라고 하는 창으로 이동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필드 이름. 제가 여기서 필드 이름을 이름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얘를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꾸면 테이블을 먼저 저장해야 된다라고 경고창이 뜨죠.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필드의 제목이 뭐로 바뀌어졌어요? 이름이라고 바뀌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필드의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의 형식 또한 다양한 형식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연습을 통해서 작업을 수행해 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자, 일단 1번, 연습 1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필드의 제목. 첫 번째 오는 필드의 제목이 관리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 문자랑 숫자랑 겹쳐져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텍스트 형태로 작업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필드의 이름을 관리 번호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엔터키를 누르시면 이제 다음 항목인 데이터 형식으로 바뀌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1년 번호가 아니라 텍스트로 바꾸면 되겠는데 뭐 텍스트가 5자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짧은 텍스트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 텍스트도 이제 짧은 텍스트가 있고 긴 텍스트가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짧은 텍스트는 이제 영문 기준으로 255바이트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긴 텍스트는 대략 64,000자 정도까지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짧은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차종이 되겠습니다. 차종. 그래서 차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엔터를 따당 넘어가시면 다음 줄로 이동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잠깐 보니까 필드가 새롭게 추가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차종까지 입력을 했고 타워 번호. 자, 타워 번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숫자죠. 정말 숫자이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의 형태를 뭐로 바꾸시면 돼요? 숫자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정수, 바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가서 입력을 일단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역.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값이 텍스트죠. 그래서 필드 이름을 지역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연평균 가동률인데 얘는 숫자긴 한데요. 데이터의 형태가 백분율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연평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일단은 텍스트는 안 되겠죠. 왜냐면 퍼센트가 입력이 돼야 되니까 계산이 돼야 되니까 자,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는 숫자로 바꿔볼게요. 숫자. 여기서 형식이 있죠. 형식. 자, 숫자의 형식을 뭐로 할 거냐면 나는 백분율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전에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일단 이 상태로만 제가 한번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제가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당연히 지금은 값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연평균 가동률의 값이 65%예요. 자, 그래서 65라고 하는 숫자는 잘 입력이 돼요. 근데 퍼센트를 입력을 하니까 얘가 입력이 에러가 든다라는 거죠. 제가 이 상태에서 65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하니까 에러가 떠요. 에러가 떠요. 자, 이럴 때는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뭔가 속성이 잘못 설정이 된 경우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일단은 지금 일단 문제가 뭐냐면 여기 소수점 두 자리가 붙죠. 나는 그냥 정수 형태, 소수점을 그냥 정수 형태를 표시하고 싶은데 지금 제 값에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가 되고요. 값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안 되죠. 내가 65라고 입력을 했는데 100%라고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제가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바꾼 다음에 자, 일단은 지금 얘는 0.65 그러니까 정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연수죠. 자연수. 근데 우린 지금 자연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뭘 입력하는 거예요? 0.65 65%는 100%가 1이기 때문에 0.65가 65%란 말이에요. 따라서 실수로서 표현해야 돼요. 실수. 그리고 자, 소수 자릿수가 몇 자리예요? 0자리죠. 0자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필드 크기는 실수, 형식은 백분율, 자릿수는 0.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 할게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퍼센트 뒤에 점이 안 붙었죠. 소수점이 안 붙었고요.
100% 65로 바꾸니까 이번엔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R 1번, 그 다음에 소나타, 그 다음에 1005번 엔터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80. 자, 여기서는 이미 퍼센트가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서 뒤에다 퍼센트를 또 입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R 0006, 그리고 액센트, 그리고 1010 광주 9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필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야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만들기에 들어가서 테이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테이블 이름을 연습2 이렇게 파일 이름을 명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관리 번호가 먼저 오네요. 관리 번호. 자, 그리고 관리 번호인데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면 될 것 같아요. 짧은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게 이제 타워 번호네요. 타워 번호. 자, 타워 번호는 말 그대로 숫자죠, 숫자. 그래서 형식을 숫자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이 오네요. 지역.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냥 텍스트로 명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락처가 오네요. 연락처. 그 다음에 연평균 가동률 똑같이 오는데,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은 내용의 값만 다르죠? 자, 이럴 땐 우리가 아까 어떻게 설정을 했어요? 일단 형식을 숫자로 먼저 설정을 하고, 자, 필드 크기가 정수. 얘는 이제 소점이 붙기 때문에 실수로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여기서 형식을 100분율로 하셔야 돼요. 형식을 100분율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릿수는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 보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어차피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우린 한 3줄 정도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R0004 그리고 G0003 그리고 R000. 자, 근데 제가 아까는 이렇게 가로로 입력을 했는데, 항목, 레코드별로 입력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세로 값으로 입력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 알파벳이랑 숫자가 섞였고요. 얘는 숫자고요. 얘는 뭐예요? 한글이죠. 또 얘는 숫자랑 문자랑 섞였어요. 그리고 또 얘는 퍼센트가 붙어요. 그럼 얘를 영어로 했다가 한글로 바꿨다가 또 여기서 영어로 바꿨다가 한글로 바꿨다가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할 때는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입력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거고요. 타워 번호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03 화살표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면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면 지역을 찍어서 서울, 그다음 부산. 그리고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010 다시 물음표 4개 다시 별별 08 있는 그대로 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010 다시 물음표 4개 다시 별별 03 그죠? 그 다음에 010 물음표 4개 다시 별별 06이라고 하는 거죠. 연평균 가동률은 40% 그리고 65% 그리고 6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내용을 또 추가하겠다 그럼 옆으로 탭 하시거나 여기는 별표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새 레코드 버튼 누르시면 값을 추가해서 입력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를 수정할 때, 자, 일단은 저처럼 지금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로 오셔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말 그대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클릭을 해서 3번 클릭을 하면 이 상태에서 내용을 입력하면 내가 글씨를 끼우는 게 되잖아요. 근데 난 내용을 바꾸고 싶은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서 내용을 다 선택되게 하신 다음에 내용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아니면 해당하는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단축키 F2를 누르셔도 돼요. 자, F2라고 한 단축키가 이름 바꾸기예요. F2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F2나 해당하는 항목 더블 클릭해서 내용 수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 필요 없는 줄을 지우고 싶어요. 자, 필요 없는 줄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자, 일단은 내가 지우고자 하는 줄을 선택을 하세요. 지우고자 하는 줄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뭐가 있습니까? 레코드 삭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레코드 삭제라고 하는 메뉴를 딸깍 하고 눌러주시면, 자, 1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 레코드가 영구히 삭제되며 삭제한 내용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아니오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된 게 취소가 되고요. 여기서 예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레코드를 지울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장. 자, 파일을 저장할 때, 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윤치를 채셨겠지만, 액세스는 파일 저장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게 되면 수시로 얘가 저장을 알아서 해요. 알아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뭐 위치나 파일 이름이나 형식으로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다른 경로, 뭐 원드라이브라든가 뭐 USB 같은 매체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파일에 들어가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란 게 있어요. 자, 보니까 메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게 있고 특정한 객체만 저장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내용을 한번 보아하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말 그대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형식인 ACCDB 형식으로 저장할 때 얘를 사용하는 거고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다른 이름 저장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열린 객체를 모두 다 저장할 수 있다라고 경고창이 뜨죠.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장을 하면서 닫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얘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2003 이전 버전과 호환되는 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2002, 2003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현재 파일을 뭐 서식 파일로 만들겠다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쉐어포인트 서버에 저장하겠다 그럼 쉐어포인트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객체 저장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저장하고자 하는 객체, 나는 테이블을 별도로 위치에 저장할 거야. 그럼 테이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백업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파일 특성상 자, 어떻습니까? 내가 의도치는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어떤 그 내용 수정만 하나 해도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보기 모드만 바꿔도 저장을 해야지 넘어갈 수 있도록 창이 바뀌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가 어떤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편집하기 전 파일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미 저장이 다 된 거예요. 이미 계속 누적 저장이 된 거예요. 덮어쓰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 데이터 파일을 내가 불러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 그런 걸 다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업 저장이라는 걸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로 저장 들어가시면 데이터베이스 백업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 다른 이로 저장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백업,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저장하기 전에 우리가 백업으로 데이터 보관 용도로 저장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항목 열기, 말 그대로 파일을 불러오는 게 되겠는데요. 불러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이제 불러오는 첫 번째 방법은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파일에서 열기. 자, 선택을 하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최근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항목. 자, 최근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내가 최근에 액세스, 최근에 이 프로그램으로 내가 가져온 혹은 실행한 파일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50개 정도가 보여지게 되고, 여기서 날짜별로, 뭐 오늘, 어제 이렇게 수정한 날짜별로 이렇게 리스트가 쭉 보여지게 되죠. 그럼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고정핀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얘는 고정됨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50개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들이 오래되면 나중에는 해당하는 부분이 최근 항목에 지워질 수 있는데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건 이렇게 핀을 박으면 얘는 고정돼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폴더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폴더,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이제 고정해서 해당하는 폴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이 되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드라이브 저장. 말 그대로 이제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이제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찾아보기. 찾아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컴퓨터에서 그냥 내가 직접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즈 탐색기,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액세스 파일을 직접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찾아보기 버튼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불러온 거, 액세스 파일을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